안녕하세요. 도와줄 진쌤의 진쌤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찾아뵐 강의 주제는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로나 때는 우울증이 유행이었다고 할 정도로 사실 우울증은 지금 우리 요새 현대인들에게 많이들 겪게 되는 증상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거, 우울증이 어떻게 하면 오는지, 또 우울증 예방하는 법, 또 우울증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지, 다양한 우울증에 대한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그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바로 우울증입니다. 여러분들 우울증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나요? 우울증이란 의욕저하나 우울감을 겪게 되는 증상이에요. 그래서 정신의학과에서는 이 우울증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울증의 정의는 우울감과 의욕저하로 인해서요, 여러분들의 일상생활 자체에 장애가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애에 대한 정신적인 증상들이 바로 우울증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될 게 우울증은 장애입니다. 장애. 정신적인 장애 중에 하나죠. 그러다 보니 일상생활이 정상적으로 여러분들 돌아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우울증을 겪게 되면은 이 우울감, 의욕저하, 다른 것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이 우울증은 정도가 있어요. 정도. 제 나름대로의 정리를 해봤는데, 그래서 저는 이걸 보통 1부터 100까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1부터 100까지의 정도가 있으면 저는 이거를 두 단계로 총 설명을 하거든요. 한 50대 50으로 비율을 나누자면 염증 단계와 암 단계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염증과 암의 단계. 여러분들 이해가 좀 되시나요? 염증과 암 단계는 무엇이냐면 처음에 1부터 시작하는 이 우울감과 의욕저하들이요, 100까지 커져가면서 염증의 과정과 암의 과정으로 변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 제가 이 용어를 제가 쓰는 용어인데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들 몸에 염증이 생기면 어떻게 발전되나요? 그 염증이 심해지다 보면 또 일정 기간 동안 오래 치료하지 못하다 보면 무엇으로 바뀌냐면 암으로 바뀌게 됩니다. 물론 사람의 체질, 기질, 건강 상태마다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암을 치료하는 법들은 여러분들 모두 아시고 계실 거예요. 암을 치료하는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냥 암에 들어가기 직전에 염증 단계에서 치료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울증 역시도 정도가 1에서부터 100까지의 정도로 나뉘다 보니까요, 암 단계에 들어서면 몸에 대한 부작용, 또 트라우마, 또 직접 치료를 하더라도 완전히 치료되지는 못하고 온전히 건강 상태를 회복할 수 없는 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편하게 염증 단계와 암 단계로 제가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일단 1차적인 목표는 우리가 초기에 미리 우울증에 대해서 예방하고 진료를 받고 치료하는 것이 가장 여러분들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우울증이란 것은 사실 몸에 보이는 효과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내 정신 안에서 내가 얼마 정도의 우울감을, 의욕저하를 겪고 있는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염증과 암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나중에 발견되는 것들도 많지만 마찬가지로 우울증 역시도 보이는 것이 없다 보니까 늦게 우울증에 대해서 치료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중요한 거는 우울증 역시도 일정 기간, 일정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굉장히 치료하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 우울증은 굉장히 높은 확률의 재발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이 기존에 걸리셨던 분들은 다시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은 질병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적인 여러 질병 가운데서도 이 우울증이란 건요, 초기에 잘 진료를 받고 예방을 하고 관리를 하셔야 그래야 내 일상생활의 전반적인 면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울증에 대해서 먼저 알아봤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우울증이 왜 걸리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울증에 왜 걸리는지 아세요? 사실 이 우울감과 의욕저하라는 게 정말 어찌 보면 모호하잖아요. 사람이 어떨 때는 불행하다 보면은 우울할 수도 있고
또 슬픈 일, 안 좋은 일들이 있다 보면 우울하고 의욕이 저하되잖아요. 그것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경계가 애매해서 내가 우울증인지 아닌지조차도 확신하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왜 걸리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우울증이 걸리는 이유는요, 첫 번째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인관계입니다. 왜 대인관계냐? 여러분들 일상생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고 그 속에서의 관계가 생기고 그 속에서 뭐 좋은 영향도 많이 받지만 나쁜 영향도 많이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스트레스가 쌓이고 예를 들면은 뭐 따돌림이나 왕따나 혹은 욕설, 비난, 비판 여러 가지의 것들의 대인관계에 안 좋은 영향들이 내 안에 있게 되면요. 사람을 만나기 꺼려지고 자존감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바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에 의욕을 저하시키고 우울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인관계가 가장 첫 번째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두 번째 이유도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울증의 여러 가지 이유는 말할 수 없이 굉장히 다양하지만 이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정신적, 육체적 트라우마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대인관계랑은 다르게요. 정신적이고 육체적 트라우마들은 예를 들면 사고로 인한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운전 중에 교통사고가 나면은 교통사고에 대한 심각한 후유증의 하나가 트라우마라고도 하잖아요. 육체적인 트라우마가 될 수 있죠. 뭐 디스크나 뭐 어깨 결림 같은 거. 또 내가 몸이 아프거나 혹은 어떤 신체적인 장애가 사건, 사고로 인해서 생겼을 때에도 당연히 우울증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내 몸에 있는 어떤 장애와 결속으로 인해서 점점점 몸은 아파가고 또 정신이 아파가니까 자연스럽게 스트레스가 늘어나고 그 스트레스가 다시 한번 우울증을 야기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정신적인 건강, 몸 건강은 어찌 보면은 경험에 의해서 예기치 못하게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치료하고 미리미리 예방해 두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제 그 다음 예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울증을 예방하는 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뭐 사실 많은 영상들이나 정보들 또 상담사분들에서 우울증을 어떻게 예방하냐 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도 많고 개인적인 이유들, 경험적인 이유들 너무나도 많아서 쉽게 모든 걸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 3가지만 잘 지키셔도 우울증이란 게 굉장히 낮은 정도의 수준만 머물러 있을 수도 있고 또 훨씬 더 치료하기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방법 3가지를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좋은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 좋은 환경이냐?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대인관계나 여러 가지 트라우마들 또 경험적인 여러 가지 이유들에 있어서 좋은 환경에 내가 속하지 못하면 우울증이란 건 생각 외로 너무나 쉽게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결국엔 이 우울증이란 것은 스트레스와 가장 큰 연관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환경 속에서 내가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뭐 규칙적인 습관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삶의 패턴들을 조정하는 것들, 또 진짜 현실적으로 더럽거나 혹은 무언가 뭐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혹은 직장이나 여러 가지 취미 생활을 할 때마다 좋은 환경들 속에서 내가 위치해 있어야지 나쁜 환경 속에서 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우울증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반대로 좋은 환경 속에서 내가 계속 있다 보면 우리의 몸은 제가 그 전에 변화와 시작 이야기했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관성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좋은 환경에 맞추어 살아가면 좋은 환경만큼 내 안에 좋음들만 점점 커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데 반대로 나쁜 환경 속에서 살다 보면은 내 몸에 있는 나쁜 영향들만 커져가지 절대 좋은 것들이 자리 잡진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예시로 제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꼽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남자고 또 군대를 갔다 와서 이런 예시를 드는 건데 남성분들 또 젊은 분들에게는 군대가 가장 이거에 대한 좋은 예일 것 같아요.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살다 보면은 이 나쁜 환경들이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군대라는 상황, 의무적으로 우리는 복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군대에 가서 어찌 보면은 사회적인 여러 환경보다는 안 좋은 환경이다 보니까요. 거기서 적응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나쁜 환경 속에서 안 좋은 스트레스들만 계속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군대에서는요, 여러 가지 정신적인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정신질환 같은 것으로 군대들을 많이 의과사제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혹은 우울증이나 정신적인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군대 자체에 현역병으로 오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고 살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그것에 익숙해지다가 어느 순간 내가 나쁜 환경 속에서 살다 보면 그 갭 때문에, 그 차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울증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꾸준하게 내가 좋은 환경 속에서 살고자 생각하시고 의식하셔서 그런 분위기와 환경들을 조성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건강한 몸 유지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가 몸과 정신은 같이 있잖아요. 우리 몸 안에. 하나의 형태로 사실은 이걸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몸이 있고 정신이 있고 몸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영향을 서로 되게 많이 받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몸이 아프면 여러분들 정신적으로도 우울하고 의욕이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정신이 아프면 몸도 같이 아플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시로 하나 들자면 생리통을 겪고 계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내가 생리통을 겪고 있는 그 순간과 환경이 있었을 때마다 정신적으로 많이 긴장하고 예민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몸이 이미 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 역시도 긴장을 하고 예민해진다는 것이죠. 반대로 몸이 굉장히 활력이 있고 건강하신 분들은 정신도 몸에 반응해서 좋은 쪽으로 자꾸 영향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과 마찬가지로 내 몸 자체를 좋은 환경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우울증이잖아요. 정신적으로 아픈 현상을 정신적으로 예방하려고 하고 정신적으로 무언가 단련해서 내 멘탈을 강화해야지라는 접근보다는 오히려 다른 부가적인 요소들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스포츠나 혹은 조깅이나 달리기, 줄넘기 같은 유산소 종목, 산책 종목들 굉장히 좋고요. 또 헬스나 크로스핏, 필라테스, 요가 같이 여러 가지 헬스, 운동 같은 것들을 많이 병행하면서 내 몸을 좋은 컨디션으로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또 건강식품을 찾는 것이나 규칙적인 생활로 인해서 내 몸 안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피로도를 줄이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우울증이란 게 막연하게 생각할 때는 그냥 내 정신만 단련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두 가지가 어찌 보면 어떤 분들에겐 너무나도 어려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게 어려운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좋은 환경 속에서 내가 살지 못하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 마지막이라도 지켜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외부 활동입니다. 외부 활동이 필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우울증과 의욕 저하로 인해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대인기피증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 우울증은 우울증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제가 암이라고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온몸에 전이 되듯이 질병과 정신적인 질환들이 점점 더 확대되어져 간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공포증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요. 또 대인기피증처럼 누구를 멀리하고자 하는 것들, 그런 경향들이 생기고 강박증이나 혹은 집착증 같은 게 생길 수 있죠. 또 틱장애나 공황장애 같은 것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러한 정신적인 장애가 생기면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긴다는 건 사실 인간이 겪어야 할 일적인 요소들, 사회적인 요소들이 붕괴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외부 활동들이 점점점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외부 활동을 일절 안 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 반대로 외부 활동을 멈추게 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혼자가 적응이 되고 혼자 하는 것들이 가장 편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변화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은 불편을 통해서 성장하고 강해지는 것인데 우리가 자꾸 편해지려고 하고 안 좋은 습관들이 점점 편해지니까 그런 방향에 휩쓸려 가는 것은 굉장히 좋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울증을 예방할 때는요, 이 앞선 것들이 힘들면 적어도 꾸준한 외부 활동들을 유지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외부 활동이 뭐 그렇게 어려운 것들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친구를 만나는 것도 될 수 있고요. 또 가볍게 나가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산책을 하거나 조깅을 하거나 어떤 운동을 하거나 스포츠를 하거나 혹은 취미 활동들을 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동아리, 동호회 같은 것들을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나가서 내 몸을 직접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무언가를 하셔야 되고 또 몸을 움직이지 않더라도 직접적으로 자기의 이야기들을 말하고 공유할 수 있는 또 누군가를 직접적으로 만지거나 같이 옆에 함께하고 공유할 수 있는 경험과 기억들이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는 이 외부 활동을 절대 끊지 마시고 꾸준한 외부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만들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우울증의 예방법은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면서 꾸준한 외부 활동을 이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무엇이 남았을까요? 우울증을 치료하는 법이죠. 우울증을 치료한다는 건 어느 정도의 그 수준이 넘어가면 사실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수준이 넘어가면 말씀드렸다시피 단지 우울증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의 정신적인 질환들도 같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사실 우울증은 재발 확률이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잠깐 우울증이 고쳐지고 좋아진다고 해서 그 뒤에 계속 우울증에 걸리진 않는다. 그런 보장을 해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요, 사실 우울증을 나 혼자만의 힘으로 정신적인 어떤 방법으로 치료하고 극복하는 게 사실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전문가를 찾죠. 예를 들어서 정신과에 가서 약 처방을 받거나 상담을 받거나 혹은 심리치료를 위해서 전문적인 심리상담사와 심리치료 기관들에 직접 방문하시는 것도 많죠. 그러다 보니 그런 일들마다 우리가 어떤 걸 쓰죠? 돈과 시간들을 쓰게 됩니다. 돈과 시간들을 쓰게 되면 안타깝지만 그것들이 무한하진 않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돈과 시간은 굉장히 엄청나게 소중한 것들인데 내가 단지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과소비해버린다면 반대로 현실적인 돈과 시간들 때문에 반대로 내 일상생활에 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돈이 아깝거나 시간이 아깝거나 그런 과도한 투자가 어려워서 치료를 선뜻하지 못하고 점점 더 키워가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금방금방 우리가 이런 치료법들과 예방법들을 지켜나가셔야 그 뒤에 재발 확률도 줄어들고 계속해서 내가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들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우울증 치료법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의 우울증은 무조건 전문가들에게 직접 이야기하시고 상담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우울증 치료법은 어디까지나 낮은 정도의 치료법이지 암 단계, 즉 50 정도의 수준을 넘어간 우울증들은 절대로 혼자의 어떤 방법들로 극복할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들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0 이하의 낮은 강도의 우울증들 한마디로 일상생활을 살다 보면 쉽게 올 수 있는 그런 우울감, 의욕저하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요, 이 우울감이란 건 결국에는 여러분들 새벽 감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자기 직전에 어두운 밤과 이 새벽에는 감성적이게 되죠. 우울감이란 건 어떤 것인가요? 이성적인 건가요? 감성적인 건가요? 사실상 우울증은 감성적인 면에 굉장히 많은 영향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주로 감성적인 분들이 많이 우울감을 겪는 편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다 보니 이 감정을 통제하기 위해서는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 새벽 감성, 밤에는 감성적인 자극들이 원활해지기 때문에 밤에는 자고 낮에는 깨어있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것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도움을 많이 주는 것이 바로 해를 보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생소하고 단순하죠.
해를 보는 것이 왜 우울증에 도움이 될까? 일단 첫 번째로 해를 본다는 것은요, 낮 시간에 내 삶을 맞춰간다는 것입니다. 낮 시간에 내 생활을 맞춰간다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적인 내 삶의 습관보다는 조금 더 이성적이고 활력 있는 삶의 습관들로 바뀐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우울증의 치료법은 이것만 지키시면 안 되고요. 위에 예방법들을 반드시 인지하시고 병행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은 바로 해를 보는 겁니다. 해를 보는 거. 너무나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진짜 말 그대로 해를 보는 것 자체가 이미 우울증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인류는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해라는 주기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사실은 전기라는 게 보급되고 빛이라는 게 보급된 지 인간의 역사상 굉장히 일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DNA에 있어서는 우리 몸의 기질은 해를 보는 것이 가장 적응이 되고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은 해를 봤었을 때 굉장히 건강해지려는 습관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몸은 해를 볼 때 굉장히 좋은 영향들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이 우울감을 지우고 의욕이 저하되는 것들을 방지해주고 치료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울감이 들거나 의욕이 저하될 때마다 물론 그러기 어렵겠지만은 그냥 그 자리에서 밖에 나가서 해를 보는 것 혹은 몸이 불편하시거나 여건적으로 안 된다고 하셨을 때는 그냥 유튜브를 통해서 밝은 분위기와 낮의 분위기를 풍기는 어떠한 영상물을 시청하는 것도 제 생각에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그냥 산책, 그냥 커피숍 가서 커피를 마시더라도 창문 밖에 있는 햇빛을 쐬고 직접 산책을 하면서 걸으시면서 햇빛을 쐬고 혹은 일을 다니신다고 하면 출퇴근 가운데 해를 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요. 계속해서 밖으로 나가서 바깥의 공기를 마시고 좋은 영양들을 얻으시고 해를 통해서 내 안에 비타민 D 혹은 여러 가지 햇빛으로 인한 내 몸의 활력들을 불어일으키는 것을 챙기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요. 어떤 것이냐면 척하지 않기입니다. 척하지 않기는 여러분들 많이 생소하실 것 같아요. 아니, 갑자기 왜 척하지 말라 그러지? 우울증이라는 것은요, 사실 사람의 멘탈적인 부분에서 감추고 싶어 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혹은 최근에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울증을 공유하고 우울증이 트렌드였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러는 건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마치 우울증이 본인의 하나의 기질이자 자랑스러운 것처럼 남들에게 전하고 다니는 분들도 계신다는 것이죠. 혹은 친구들에게 나 우울증이야, 너도 우울증 있어? 이렇게 공감하고자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사실 그런 것 혹은 내가 우울증인 걸 감추고 그냥 거짓된 가면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 모두 다 어떤 것을 하고 있냐면요, 척하는 것입니다. 어떤 척, 괜찮은 척 혹은 자랑인 척. 그러니까 일을 더 키워서 남들에게 이야기도 할 수도 있고 내 일이 굉장히 사소한 것처럼 가두거나 감추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모두 다 너무나도 위험한데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야 이런 감성들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적으로 어떤 것들을 컨트롤하기보다는요, 솔직해지고 계획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옆에 써드리면 뭘 유지하시는 게 중요하시냐면 솔직함입니다. 솔직함. 제가 생각했을 땐 우울증에 좀 앓고 계시는 분들이 항상 보면 솔직하지 못한 삶을 살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분들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힘들어지고 정신적으로 무너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사람은 그것들을 알리기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 솔직해지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혹은 솔직하지 못한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생겼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우울증이라는 것은요, 남들과 같이 교류하고 공유하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나는 우울증이구나, 나는 우울감이 있구나, 의욕이 저하돼서 우울증 때문에 내가 고통받고 있구나를 괜히 멀리하고 아닌 척 부정하지 마시고요. 그것들을 스스로가 일단 첫 번째로 받아들이신 다음에 남들에게 그것들을 꾸밈 없이 그대로 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함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우울감이 있거나 이 낮은 정도의 우울증이라고 하셨을 때 그냥 가볍게 정신과에 가셔도 되고 심리 상담을 받으셔도 되고 혹은 친구들과 공유하거나 내가 믿을 만한 의존할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누군가에게 상담하는 것도 굉장히 좋죠.
내가 그런 사소한 단계의 우울감들이 있을 때마다 솔직하게 남들과 공유하시고 좋은 기억들로 그것을 덮어 씌우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우울감들을 치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은 현실적으로 그런 솔직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우울증이 넘어가신 분들은 사실 혼자서 이런 솔직함들을 이어나가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전문가에게 맡기라고 한 이유는, 일정 수준의 이상의 우울증은 타인이 공유해 줄 수도 없고 공감해 줄 수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50 이하 정도의 우울증은요, 여러분, 과도하게 남들에게 자랑도 하지 마시고요, 반대로 숨기려고도 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수준을 남들과 이야기하고 공감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우울증을 앓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반대로 자기는 우울증이 없지만 이 우울증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추천드리는 건, 우울증을 알고 계신 분들은 주변 지인들에게, 가족들에게 공감받고 공유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스스로가 무언가 외부 활동들, 또 누군가와의 대화들을 이어나가는 게 굉장히 도움되니까 그것들을 꼭 실천하시길 바라고요. 반대로 우울증에 겪고 계시지 않지만 주변에 좀 우울한 사람이 있거나 혹은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어 하신다면 그런 분들에게 꼭 먼저 다가가셔서 그런 솔직함을 털어놓을 수 있는 순간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고민과 걱정이란 것은 결국엔 어찌 보면 망상에 가까운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if 스토리인 거죠.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하고, 또 혹시 이렇게 되면 어떨까? 라고 하는 내 생각에 가까운데, 그런 것은 점점 더 현실적이지 못하게 자신을 만들어버리게 되죠. 그렇게 현실적이지 못한 나는 점점 더 솔직해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남들에게 공감하고 가서 도와주시려면은 그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끔 먼저 말을 하게끔 유도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상담하고 싶거나 고민을 들어주고 싶다면 먼저 내가 그런 솔직함을 꺼내놓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셔서 그런 분위기 가운데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솔직한 감정들이나 솔직한 이야기들, 사건, 사고들을 공유할 수 있게끔 유도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내 솔직함을 남들에게 드러내면요, 내 안에 있던 고민과 걱정들이 줄어들고 막상 내 삶에 있는 현실과 환경이 바뀌진 않았더라도 내 안에 있던 스트레스가 자연스럽게 해소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 해소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꾸준히 이 치료법들을 늘려서 나가면서 이 예방법들을 바꾸어 가기 위해서, 내 안에 안 좋은 환경들,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고 계신다면 이런 것들을 이어나갈 수 있게 계속해서 삶의 습관을 바뀌다 보면요, 사실 우울증의 강도가 굉장히 많이 내려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우울증의 강도가 내려간다면 점점 더 삶의 확신이 생깁니다. 아, 이런 우울감은 누구나 겪고 있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것이구나. 내가 좋은 치료법과 예방법들을 통해서 우울감과 이 의욕저하를 이렇게 이겨낼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이 내 안에 변화가 생기고 경험이 생기고 습관이 생겨나가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우울증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게 되고 그 가벼움이 여유로움을 만들어서 이런 우울감과 의욕저하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될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인생을 살다 보면 불행한 순간들, 우울한 순간들이 반드시 있죠.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안 좋은 일과 안 좋은 사건들은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살면서 이런 우울감과 의욕저하는 어느 때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유튜브 영상을 시작하게 되면서 사실 제가 제 스스로 피드백을 하고 또 여러분 대중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받고 얼마나 호응을 얻는지를 확인했었을 때는 사실 저도 살짝은 우울하고 의욕이 저하됐었거든요. 왜냐면 누구나 시작할 때는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 그만큼의 성과가 나오지 않고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누구나 우울할 때도 있고 의욕이 저하되고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울증에서 자존감이 낮아지는 경우들 살다 보면 많이 생기죠. 하지만 그것들이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고 있는 이 세계가, 내가 알고 있는 이 세계가 전부는 아니니까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반대로 생각하셔야 되는 게, 내가 의욕이 저하되고 우울감이 생기면서 자존감이 낮아지신다면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생각외로 많다는 것. 그리고 내가 겪는 이 자존감이 낮아진 내 안 좋은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실 때마다 나만 이러고 있지 않고 또 생각외로 나는 더 대단한 사람이란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보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이 세계가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우울감과 의욕저하가 많은데 내가 계속해서 이 예방법과 치료법을 알고 지켜나가고 있다면요. 여러분, 생각외로 우울증이란 것은 인간에게 그렇게 쉽게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저 역시도 제가 이런 우울감과 의욕저하로 인해서 영상을 찍지 않으려고 하고 혹은 남들에게 평가받는 것을 기피하거나 혹은 내 꿈을 저버리거나 여러 가지 우울증에 빠지는 것들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고 다시 한번 극복하려고 하고 억지로 내가 계속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요. 사실 저도 이런 것들을 계속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최근에 몸이 안 좋아서 뭐 영상 촬영을 못했던 적도 있고 목이 아파서 영상 촬영을 못했던 적도 있고 살다 보면은 건강한 몸이 유지가 안 돼서 힘든 경험도 많았지만 계속해서 내가 그것들을 유지하고 지켜나가면요. 제가 여태까지 우울증을 겪지 않았던 이유처럼 여러분들 역시도 우울증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고민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제가 알려드렸던 이 정도 수준의 삶의 습관들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는 가볍지만 이 우울증의 낮은 강도의 우울증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렸고요. 어느 수준 이상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울증들은 꼭 병원과 심리 상담을 병행해서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우울증에 대해서 고민이거나 혹은 이런 정신적인 멘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이 있거나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말해주시거나 아니면 제가 나중에 블로그도 활성해 놓을 테니까요. 개인적으로 저에게 요청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창구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또 라이브 방송도 어느 정도 되면 할 예정이고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들을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려고 하는데 많은 관심과 많은 지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울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보셨으니까 일상생활에서 우울증은 이런 것이구나 꼭 한번 생각해 두시고 모르겠으면 제 영상들을 다시 한번 쭉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울증이란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우울증에 대한 주제들을 강의 영상을 잘 시청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적용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영상들 제가 앞으로 계속해서 만들 테니까요.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